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충남방송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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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그리고 제 특별한 손님,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현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별명을 안전제일이라고 정해봤는데 교수님 직접 정하신 건가요? 네, 안전제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너무 심심하지 않나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은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제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도 안 하시고 안전제일 오직 적금으로 그냥. 네. 소방 방재 분야 전문가인 우리 교수님과 함께 풀어갈 오늘 충남 기자회견 주제는 충남의 자연재해와 안전 대책입니다. 올여름은 진짜 손에 꼽을 만큼 비가 많이 와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기후 변화로 우리 많은 생활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특히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분들도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기후 변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어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우리 일상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한 거는 많은 비지만 그 많은 비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또 충남 같은 경우가 또 수해가 컸는데 현장에서 취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번에 정말 비가 정말 말 그대로 지긋지긋하게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해서 8월 11일까지 20일째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예산과 천안 같은 경우는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도 평균 431mm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가 이제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게 집중호우로 계속 내리고 있어서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특히 천안과 아산, 어떻게 보면 충남에서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 또 도시 그 한복판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는 또 이제 배수 정비 잘 안 돼 있으니까 침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도심에서 이렇게 물이 차고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비 양, 첫 번째는 이제 비 양이 그러니까 예상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집중적으로는 돌발 홍수처럼 그러니까 많이 집중적으로 내렸고요. 그다음에 또 꾸준히 내리기도 하고 이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비 양보다는 더 많이 내린 부분이 하나 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도시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도시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시가 생기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스팔트도 깔고 하면 불투수, 그러니까 도시 그 땅이 흙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도로 포장을 인해서 물이 침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흘러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집중되니까 침수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천안하고 아산은 기존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지대 지역이 아무래도 지대가 낮게 되면 그러니까 물이 차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방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도시를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도시가 먼저 급하게 새로운 어떤 고속도로도 통해서 물류도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왔을 때 물이 많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그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우면산 그 산사태 부분도 네, 그리고 광화문에 침수도 있었고 춘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물이 몰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이게 수용 용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이런 피해가 있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가 됐는데 이게 관련 사업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지난 2017년 여름에도 폭우가 많이 내려서 천안은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 천안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이제 상습 침수 지역에 이제 관로를 설치하고 뭐 펌프장을 세우고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정률이 지금 한 자릿수에 그쳐서 올해 전혀 효과를 못 봤다고 합니다. 사실 내년에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화가 나는 지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면 이제 있나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대책이나 방안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이 늦어지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피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방제나 침수 방제를 조금 생각을 하고 좀 설계를 했더라면 피해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물이나 도시가 계획되어서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보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네. 조성이 되고 나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거와 비구조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빗물 저류 장치를 뭐 설치를 해야 되고 저류조를 뭐 해야 되고 그럼 외적인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획 대비 어떤 이만큼의 예산을 해서 그 수용량을 정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들을 계획 대비 실제 이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이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정보들을 미리미리 그러니까 첨단 뭐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예측 받아서 피난을 하든가 뭐 또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뭐 차단을 시키다든가 이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지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용 능력이 넘어가거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땅 파고 배수로 만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토목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교수님이 많이 좀 목소리를 내주세요. 저 말고 또 이제 이쪽 전문가들도 계신데요. 네, 저희들 같이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한강방송 이렇게 지역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네. 특히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때문에 그 운전자들이 이런 지하도에서 갇히는 경우를 제가 뉴스로 많이 접했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만약에 맞닥뜨렸다고 하면 정말 아찔한데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딱 왔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와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외부로 그러니까 피하는 첫 번째는 가기 전에 물이 보이면 일단 서서 서서 저지대 들어가지 않는다. 해야 되죠. 네. 차로 후진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차는 놔두고 사람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차로 건가요? 후진을 할 수 있으면 후진을 나가고요.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차 놓고 나가는 게 제일 그렇죠. 먼저. 살아야 되니까. 네. 물이 얕은 줄 알았는데 진입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수압에 의해서 차 문이 밖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황을 하고 누구나 다 당황을 하는데 밖에 있는 물하고 차 안에 물하고 온도 그러니까 높이가 30cm 정도 차이가 나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도를 하는 거고요. 차 안이 이 정도 침수가 차 밖이 돼서 지금 창문 밖으로 보이는 물이 이 정도 됐을 때 30cm 이럴 때 힘껏 문을 열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물이 침수되고 있다 그러면 창문을 막 빠르게 열고요. 위에 이렇게 선루프 있죠. 거기를 열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압이 이렇게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뜻밖의 썬루프 용도가 또. 그러니까요. 썬루프 있는 차로. 옵션을 꼭 갈아야겠네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이거를 꼭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한다면 바로 대처하시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안에서 강한 바람이 또 불었어요. 그때 이번 여름에는.
네, 그 태안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어선이 뒤집히고 해안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좀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 태안 지역의 최대 풍속은 초속 29.4m로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요. 태풍 중심부의 최대 풍속 기준으로 봤을 때 바람의 영향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찾아봤더니 15m 정도가 되면 건물 간판이 날아가는 정도, 그 다음에 25m는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에는 29m 정도였는데 약 30m부터는 허술한 집이 붕괴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안 지역에 좀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지역에서 이제 뭐 천안, 아산뿐만 아니고 태안에서도 이렇게 폭우에 바람까지,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또 컸는데, 또 못지않게 또 내륙에서 피해가 컸던 곳이 예산군이에요. 예산군 이번에 계속 취재를 이어봤는데 현재까지 피해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예산군은 지난 7월 23일부터 이제 저희 녹화일 기준인 8월 10일까지 500mm가 넘는 그 강수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 하루에만 비가 200mm가 넘게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뭐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뭐 도로가 유실되고 뭐 담장이 붕괴되고 곳곳에서 시설 피해만 약 700여 건이 접수가 됐고요.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당시 약 240억 원 정도 이제 추산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었던 예산 무안천으로 출동을 했었는데요. 수위가 이제 4m를 넘어서서 이제 범람 직전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바다였는데요. 지하 차돈이 이미 물에 잠겨서 통행이 금지가 됐었고요. 특히 예산 문화원에서 이제 국밥거리를 지나서 이제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게 이렇게 쭉 있는데 그쪽은 정말 아예 말 그대로 물바다였어요. 저희 뭐 시청자 제보 영상도 들어왔었는데 당시 이제 막 중고 매장에서 떠내려온 그 냉장고들이 막 도로 앞을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거든요. 또 농경지도 뭐 수박이며 쪽파며 뭐 당장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농민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었습니다. 네, 또 올해는 또 침수도 침수지만 또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어요. 정말 이게 한동안 산사태가 심각 단계가 유지가 될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산사태 현황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예, 충남에서는 8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97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산림청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는 약 66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충북에서 약 절반 정도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이 이었는데요. 한 세 번째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난 3일 아산 송악면에서 산사태로 70대와 80대 두 명의 남성이 토사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남성들이 이제 산사태로 이제 토사가 내려오니까 앞 개울 수로가 막혀서 집으로 그 토사가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우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또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실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또 홍성 쪽에서는 철도에 이제 집채만한 바위랑 흙이 넘어오는 바람에 열차가 중단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항선 열차가 일부 중단돼서 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산사태가 이번에는 유독 많이 발생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산사태의 원인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에서 이제 폭우가 많이 내리면 땅이나 흙 속에 이제 돌 속에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는 그러니까 압이 유동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압력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흘러내리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더 많이 생기냐면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도로를 준설하거나 집을 짓거나 사면을 만드는 절개지를 만들게 절개지요. 저희 뭐 운전을 가다 보면 이렇게 V자로 V자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도로를 내려면 산을 깎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면의 안전성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비가 계속 오면 물이 이제 있다가 걔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낼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물하고 돌덩이하고 흙덩이를 한꺼번에 이루처럼 막 쏟아져서는 토사도 생기고 그다음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후변화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이제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훼손되어서 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산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이제 산에 있는 나무 식생이 다 훼손되게 되면 그 상태에 있다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거기도 산사태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산불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으로 미리
인지를 하고 있다가 정보를 줘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산불지역, 나무가 없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돌덩이와 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너무 그러니까 집이 안전한 곳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네. 이번에도 그냥 가족들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역대급이라는 이번 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꼭 추석 전후로 찾아오는 태풍이 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충남 지역이 그 과거에 태풍 피해 사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9월에 발생한 태풍은 모두 6개입니다. 이 중에 가장 피해가 컸던 거는 2010년 곰파스 때인데요. 충남에서는 그 당시에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재민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게 2002년 루사 때입니다. 이때는 실종 1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루사 때 좀 눈여겨볼 점은 이번 폭우처럼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87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3년 매미 때와 2007년 나리 때, 그 다음에 이재민이 7명과 2명씩 발생했다고 봅니다. 비가 그렇게 왔다는 거는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방제, 뚝이 무너졌다든지 또 산사태나 또 도로 유실 같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안전이란 부분은 왕도나 묘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보완을 해서는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할 수가 없고요.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과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관심을 갖고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일 우선으로 두어서 도시 개발할 때도 그렇고 뭘 준설할 때도 그렇고 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안전에 그 의식 속에 넣어가지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언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맡아서 해주시는데 정책 의제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막고 기상이변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왔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밖에. 하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명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움직임인데요. 그 부분들을 과학기술적인 부분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 단계에서도 이용을 하여서 그 부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대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더 긴밀하게 해서 저희가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시민분들이 많은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관련 기사에 어떤 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나요? 네, 이번엔 댓글 찾기가 쉬웠습니다. 네.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 충남방송 뉴스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8월 4일 예산 긴급 복구 시작됐다라는 충남방송 기사인데 한 주민은 이제 평소 비 피해 없었던 예산도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내렸다. 재난지역 지정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1년 농사 다 잃어버리신 분들 어쩌면 좋나요? 하고 안타까움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곧 우리들 식탁까지 오겠죠. 추석 물가 목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농어민분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분노하셨어요. 지금이 세종시 수도 이전할 때인가 기상이변으로 전국이 물난리다. 치수 사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는 문구가 한 줄 있었어요. 저도 준비한 문구이기도 했는데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피한다는 의미가 개인 스스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개발할 때 그다음에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할 때도 예방을 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이 꼭 이 기자회견 보시고 이 심각성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재해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정말 인공지능이 화두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정말 자연재해 앞에 이렇게 인간이 나약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 한 번 오면은 정말 피해가 심각한데 예방이 최선인 것 같고요. 혹시 피해 입으신 분들 정말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고 선한 이웃 사회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각자가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이 정부나 지자체도 그렇고 재난 안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서 지켜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안전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 가슴에 와닿고요.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 없길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